하나의 법과 정치 오리엔테이션에 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진짜 선생님의 마음은요, 정말 진짜 레알, 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너무 떨려요. 이게 떨린다라는 게 뭐 어떡하지? 막 이런 떨림보다는 나 진짜 이번 수능 특강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어떻게 만나게 될까? 수능 특강이 끝난 다음에 나의 기분은 어떨까? 이걸 들은 여러분은 어떨까? 라고 너무 떨립니다. 선생님은 지금 떨리고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기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내 마음 얘기했으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 수능 특강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면은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혹은 어떤 친구들은 나 너무 늦진 않았나? 나 법정 노베이인데? 나 완전 노베이스인데? 나 어떡하지? 나 작년에 한번 법정 봤었는데 올해는 과연 잘 볼 수 있을까? 걱정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기대감, 걱정, 떨림, 부담감, 이 모든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대부분이 2020 대학 수학능력시험 법과정치를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겠지만 어쨌거나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원하는 등급을 얻는 방법,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건 원하는 등급을 얻기 위한 마음은요, 조바심 내지 말고요, 노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 역시 조바심 내지 않을 거고요. 노력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함께 가는 그 첫걸음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대학 수학능력시험 첫 번째 연계교재 바로 수능 특강입니다. 진짜 표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표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수능 특강 교재는요, 수학능력시험에서 연계됩니다. 그럼 과연 연계될 때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강의 구성에 대한 설명 전에 연계 교재이니만큼 연계되는 방법, 수능 특강 교재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교재는요, 크게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개념이나 원리 활용이 있습니다. 즉, 이 개념이나 원리 활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물론 이 화면이 그대로 연계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념이라든지 원리가 시험 문제에 녹아들어서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수능 특강에 나온 개념과 원리를 한 번 더 재구성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대로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재구성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연계 방법은요, 자료나 지문의 활용입니다. 자료의 대표적인 게 심화탐구라든지 개념 플러스라든지 자료 플러스입니다. 개념 플러스와 자료 플러스에 있는 자료들이 제시문으로 구성되고 나머지가 선지로도 구성되는 방법으로 연계되기도 합니다.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와 뒷장에 있는 자료가 함께 문제로 구성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 강의에서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들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소화시켜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계 방법은요, 문항 변형입니다. 문항 변형은요, 수능 특강은 문제집이죠. 결국엔 뒤에는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문항의 변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문항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는 개념보다는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응용하여 혹은 이 틀을 응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틀을 응용해서 변형이 일어날 테니까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근거가 되는 문장, 이 답을 찾는 방법, 우리가 배운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능 특강의 교재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비를 시켜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고요. 이제 저쪽 칠판에 가서는요, 선생님이 수능특강 법과정치의 본격적인 강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서 봐요. 안녕! 짠! 네, 이제부터는요, 2020 수능특강 방미나 법과정치 강의에 대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전체 구성은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수능특강 16개 단원이 50분 35강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예요. 개념 70%, 문제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집이에요. 수능특강은 연계교재이니만큼. 하지만 개념의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자료 해석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강의는 개념 70%, 문제 30% 정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능특강의 개념과 자료들을요, 16개 단원을 35개 강으로, 그리고 개념 70에 문제 30%를 하기 위해서요, 재구성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수능특강을 그대로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어떻게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능특강을 전반적으로 개념을 재구성해서 필기자료로 올려둘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연결고리가 강의 맨 마지막에 나올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문제와 직결되고 지금까지 수능 피셜, 평가원 피셜로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선지들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 연결고리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단어가 빈칸으로 나갈 거예요. 그 빈칸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수강후기 게시판에 바로 한번 써주세요. 바로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점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냥 단순히 빈칸 채우는 거에서 넘어가서 문장 그 자체를 내 머릿속에 넣는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선생님과의 한 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설명 들어갈게요. 제일 첫 번째는요, 해당 강의의 주요 내용을 먼저 확인할 겁니다. 이때는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능특강 개념을 아까 재구성한다 그랬죠. 그 재구성한 필기자료를 통해 개념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이 개념 정리는요, 필기자료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여러분은요, 반드시 자료실에 있는 필기자료를 많지 않습니다. 자료실에 있는 필기자료를 반드시 매 강의마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예요. 수능특강의 개념 플러스 자료 플러스 심화탐구 자료 정리도 함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요, 여러분은 이쪽에는 필기자료, 이쪽에는 수능특강 교재를 두시고요. 선생님이 필기자료에서 개념 설명하다가 수능특강의 개념 플러스를 보자라고 하면 수능특강의 자료 보시고요. 다시 개념으로 들어와서 필기자료의 개념 하시고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자료 보시고 수능특강과 필기자료 둘 다 가지고 계셔야지 수월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예요. 수능특강의 기본 문제와 실전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를 풀이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할 내용들입니다. 누가 들어야 될까요? 요거죠. 바로 수능시험에서 법과정치를 선택한 학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신으로 법과정치를 배우는 고3 학생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요, 법과정치 노배워도 들어도 상관없나요? 저 법과정치 1도 모르는데요.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진짜 수강후기 게시판에 엄청 올라오는 질문이 아마도 선생님이 요거를 알려줘도 또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수능 특강 듣기 전에, 수특 듣기 전에 개념 강의 꼭 들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질문에는요, 이렇게 대답할게요. 선생님이 이미 수능 특강을 하기 전에 수능 개념 강의를 끝냈습니다. 개념 강의는요, 개념 90%의 문제 10%입니다. 즉, 이 개념에는요, 우리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금 법과 정치 전반의 내용을 이해할 때 필요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수능 특강은요, 개념 70% 문제가 더 늘어나고요. 이때 개념은 전적으로 수능 특강 교재에 기반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개념 강의 들으라고요 말라고요? 라는 질문에는요, 이렇게 대답할게요. 개념 강의를 안 들으셔도 개념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개념 강의를 그거 들었으면요? 들었으면은 이해하기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개념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수능 특강 강의를 들을 때 나에게 부족한 개념을 조금 더 채우시고요. 특히 자료를 꼼꼼하게 본다라는 생각으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시고요. 개념 강의를 안 들었던 친구들은 수능 특강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정립한다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 과정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 강의에서 구성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수능 특강의 개념 정리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요, 선생님의 개념 강의에서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수능 개념 강의 안 들으셨더라도 수능 특강 듣다가 이해가 안 간다, 개념 강의로 돌아가서 관련된 단원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또 질문하는 내용이요, 수특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라는 거예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여러분의 선배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보면요, 부족한 개념들은 정말 그때그때 수능 전까지도 조금씩은 채워요. 하지만 그거는 진짜 부족한 부분을 살짝 채우는 정도고요.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최대한 빨리 들으세요. 최대한 빨리 듣는다의 전제는 복습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2배속으로 50분의 수업을 막 후루룩 듣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대한 빨리 때 복습을 병행하며 꼼꼼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요, 늦어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는, 우리 평가원이 내는 문제 총 3군데입니다. 6월, 9월, 수능. 적어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는 그래도 완벽하게 들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최대한 빨리 듣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는 좀 완강을 하자. 그래야지 이후에 수능 완성 커리로 넘어가는데도 수월하니까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명심할 일을 조금 쭉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아마도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겠죠. 이때 밀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밀리지 않는다는 건요, 여러분이 계획을 짤 때 1강, 2강 듣기, 3강, 4강 듣기라고 계획을 짤 건데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이에요. 50분의 시간 안에 소화하기 위해서는요, 50분 동안 수능 특강의 한 단원을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만큼 소화하고 다음 강으로 조금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하루에 수능 특강 한 단원 혹은 2단원씩 듣기처럼 단원으로 끊으세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루에 수능 특강 한 단원이면요, 대체적으로 2개의 강 혹은 한 강하고 절반, 긴 경우에는 3강 정도를 차지합니다. 단원으로 끊어서 들으세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계획 짤 때요, 여러분 반드시 수능 특강 단원을 기준으로 들으시는 게 여러분의 이해를 수월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명심할 될 일은요, 필기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필기 자료는 어디까지나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겁니다. 그렇다면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요, 필기 자료를 가지고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 자료 읽어보면서 바로 밑줄 치면서 복습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면요, 이미 머릿속에서 다 날아갑니다. 머릿속에 수능 특강의 개념들이 정립되어 있을 때 바로 수능 특강 펴고, 아, 이 내용이 그래서 수능 특강에 이렇게 적혀 있었구나. 아, 이 내용이 아까 그 자료였구나라고 반드시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2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이에요. 문제 풀 때요, 꼼꼼하게 푸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문제를 푸실 때 약간의 문제 푸는 팁도 알려드릴 거예요. 분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 분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꼼꼼하게 푸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마지막은요, 선생님 아까 연결고리 나온다 그랬죠? 연결고리 여러분이 빈칸 한번 정리하는 걸로 끝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문장 그 자체로 여러분이 꼭 써보셔야 돼요. 어디다가? 수강후기 게시판에. 그 수업을 듣다 보면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리면요, 선생님이 답글을 거의 바로 달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여러분의 개념에서의 의문사항이 더 빨리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효율적으로 합시다. 수강후기 게시판보다는 Q&A, FAQ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더 빨리 해결될 거고요. 수강후기 게시판에는 연결고리와 관련된 내용들로 채워졌으면은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명심해야 될 일까지 이렇게 일러두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준비하고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